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전에 침대에서, 비행기에서, 심지어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AR 글래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재밌는 제품을 가져왔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제가 머리 위에 올려놓은 이 제품 AR 글라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제품명은 바로 엑스리얼 에어2랑 에어2 프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딱 쓰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넷플릭스가 바로 여기 이렇게 펼쳐지고요. 옆에는 또 스피커가 있어서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전에 영화 한 편 보고 자거나 아니면 장거리 여행 갔을 때 넷플릭스나 이런 거 많이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아직 이 AR 글라스 시장이 완전히 물이 오른 게 아니라서 이 제품이 막 우와 완전 좋아요 꼭 사세요 강추 막 이런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었으면 분석하는 저도 재밌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재밌으시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요즘 가장 핫한 AR 글라스인 요 엑스리얼 에어2랑 에어2 프로 그리고 CES 현장에서 만나본 엑스리얼 울트라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AR 글라스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엑스리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들어온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든 엑스리얼은요 현재 AR 글라스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고 이 시장을 선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면 이쪽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는데 최근에 국내에 정식 출시된 제품이 여기 있는 엑스리얼 에어2랑 프로거든요. 최근 CES 2024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윗급인 엑스리얼 울트라도 공개되었는데 그리고 저도 그거 써봤는데 이건 아직 일반 대중을 타겟팅한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엑스리얼 에어2랑 에어2 프로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AR 글라스라고 하는데 AR 글라스 그게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제 현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을 허공에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기기. 그런데 그게 막 머리에 커다란 거 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선글라스 형식으로 요것만 딱 쓰면 보이는 그런 기기. 그게 바로 이 AR 글라스입니다. 이 제품 안쪽에 보시면 이 빛을 반사해주는 렌즈부가 있고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보이는 안쪽에서 빛을 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눈 쪽으로. 그래서 제가 제품을 보고 있는 기준으로 이 제품 위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우리 눈으로 영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앞에 별도의 캡을 씌워놔서 지금은 이렇게 썼을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에 있는 캡을 이렇게 벗기면 여러분도 지금 제 눈이 살짝 보이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추가율이면 외부의 빛이 너무 밝으면 제가 영상이 제대로 안 보일 거고 그리고 밖에 있는 저도 이 렌즈 캡을 안 씌우니까 뭔가 좀 선글라스 되게 이상한 거 쓰고 있는 것 같아 뭔가 계속 이렇게 눈이 가고 쳐다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엑스리얼 에어2랑 에어2 프로랑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엑스리얼 에어2는요 되게 밝은 환경에서 이걸로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이걸 이렇게 씌워가지고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는요 제가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글라스의 빛 투과율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빛을 100% 다 막아주는 건 아니라서 진짜 빛을 다 막고 싶으시면 이렇게 캡을 씌워야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캡을 씌우면 밖에서도 제 눈이 안 보이지만 저도 바깥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고 이 캡 자체의 무게도 한 10g 정도 나가서 그렇게 막 항상 쓰고 다니라고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정말 밝은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환경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농도를 조절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에어2하고 에어2 프로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엑스리얼 에어2든 에어2 프로든 되게 많이 써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기기의 가장 큰 용도는 자기 전에 넷플릭스 보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무겁게 이렇게 렌즈캡 씌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성비 따졌을 때 에어2 프로보다는 에어2 그냥 버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은 농도 조절을 포함한 버튼 기능만 약간 다르고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에어2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엑스리얼 에어2 자체의 무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선글라스처럼 가볍진 않아요. 보통 일반 선글라스의 무게가 30g에서 50g 정도. 근데 이 엑스리얼 에어2는 70g대 중반, 프로는 70g대 후반이에요. 게다가 만약에 앞에 이런 별도 커버까지 씌운다면 10g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사실상 착용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무게감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거나 이걸 만약에 누워서 이렇게 본다면 그런 무게감이 좀 덜 느껴지는데 몸을 좀 움직이고 이러면 이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눌리면서 무게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쓰면 쓸수록 드는 생각이 이건 진짜 누워서 영상을 보시거나 장시간 앉아서 사용할 때 최적화된 제품이긴 해요. 근데 아마 여기서 와 그래도 배터리까지 넣고 이 정도 무게면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이 영상 하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용량이면 배터리 자체 무게만 해도 이 정도 무게 나올걸요? 네, 그 말은 이 엑스리얼 에어2나 에어2 프로나 이 자체에 배터리는 따로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리얼의 AR 글라스는요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게임기 같은 별도의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기랑 연결해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이건 그냥 선글라스 디자인의 모니터예요.
그래서 이 엑스리얼 에어2로 영상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런 C2C 케이블로 하나는 스마트폰에 하나는 이 엑스리얼 에어2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폰은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화면이 똑같이 미러링 돼서 폰으로 AR 글라스를 조절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요. 덱스를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은 이렇게 연결하면 자동으로 덱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삼성 덱스가 이 안에 떠 있으면 화면 터치나 조작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덱스를 연결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휴대전화를 터치패드로 사용하기, 요걸 누르시면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을 터치패드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삼성 덱스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터치패드로 조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실 거라면 덱스 설정에서 외부 기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터치패드가 뜨게 변경해주면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갤럭시도 덱스를 꺼서 화면 미러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영상 볼 때 화면이 좀 작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선으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딱 보시면 처음 바로 딱 드는 생각이, 와 진짜 화질 좋다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 에어2 자체 렌즈의 해상도는 FHD급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렌즈의 종류가 마이크로 OLED거든요. 그래서 OLED답게 화질이 정말 선명해서 FHD급 이상의 넷플릭스 고화질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착용했을 때 화면이 얼마나 크게 보이냐, 요건데 이거는 엑스리얼에서 최대 330인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를 기대하고 보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엑스리얼이 얘기하는 기준은 10m 떨어졌을 때 기준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실제로 딱 썼을 때 어느 정도 크기냐, 이거 제가 체감될 수 있도록 딱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11인치 태블릿을 태블릿 거치대에 올려두고 태블릿에서 보이는 영상과 엑스리얼 에어2의 화면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보일 때까지 태블릿 거치대 태블릿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봤어요. 이 정도로 맞추니까 실제로 태블릿으로 보이는 영상과 엑스리얼에서 보이는 화면 크기가 동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썼을 때 보이는 영상의 크기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볼 때 한 이 정도 떨어졌을 때 화면 크기란 얘기예요. 요 정도면은 우리가 애초에 스펙상으로 기대한 330인치 정도의 거대한 화면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을 볼 때 상당히 괜찮은 크기입니다. 특히 이거를 태블릿 거치대에 거치해 놓은 태블릿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되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항상 태블릿도 올려놔야 되는 그런 상태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얘는 침실 근처에 있는 서랍에다가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꺼내갖고 보면 되니까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정말 좋기도 하죠. 그리고 태블릿 거치대를 설치할 수 없는 비행기에서는 앞좌석에 설치된 화면이나 선반에 올려놓은 태블릿보다 엑스리얼의 화면 크기가 3배에서 4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할 때 폰에 저장된 넷플릭스를 보면 정말 대만족이에요. 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랑 같이 써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넷플릭스만 9편 연달아 봤습니다. 근데 다만 얘 자체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배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폴드 5 기준으로 얘랑 이 엑스리얼 에어2랑 연결을 해가지고 30분짜리 넷플릭스 영화 한 편을 보니까 7%에서 8% 정도 닳더라고요. 이게 덱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의 화면이 꺼져 있어도 엑스리얼에서만 영상이 재생되니까 생각보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많이 안 닳았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테스트할 때 이 엑스리얼의 밝기를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최소한으로 낮추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게 제가 배터리를 더 오래가게 하려고 이렇게 테스트한 게 아니라 어두운 방에서는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밝기가 낮아져가지고 눈이 좀 덜 부시고 볼만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영상을 보려면요, 얘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춰도 살짝 눈이 부셔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두운 방에서 사용하실 때 좀 덜 눈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눈이 좀 적응할 수 있게 무드등 같은 거 켜놓으면 훨씬 사용할 때 눈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번 확실히 엑스리얼 에어2 시리즈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밝기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OLED를 사용한 만큼 최소 밝기도 좀 충분히 어둡게 줬으면 훨씬 더 사용성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스마트폰과 케이블로 직접 연결해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정말 좀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 침대에서 누워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흔들리는 환경에서 이걸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요,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화면이 같이 흔들립니다. 물론 이 엑스리얼 에어2나 에어2 프로에는 여기에 3개의 축으로 회전을 감지하는 3도프 센서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 스마트폰하고 바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됐을 때는 이 3도프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활성화하려면 스마트폰에 네뷸라라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스마트폰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실행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번거롭고 불편해서 사실상 거의 없는 기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엑스리얼도 이런 단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엑스리얼이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엑스리얼 빔이에요. 이 엑스리얼 빔을요, 여기 있는 엑스리얼 에어2랑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에어2를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이 에어2 자체에 들어가 있는 3축 흔들림 보정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개를 약간 흔들어도 화면 자체가 보정이 돼서 어지러움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따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 엑스리얼 빔 자체에 내장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 자체
자체에도 자체 운영 체제가 있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만 연결해도 넷플릭스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엑스리얼 빔 자체가 넷플릭스 공식 인증받은 기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재생하면 넷플릭스가 SD 화질로 재생이 돼서 화질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흔들림 보정도 좀 제대로 되면서 넷플릭스로 이걸 고화질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바로 엑스리얼 본체를 엑스리얼 빔하고 연결하고요. 엑스리얼 빔을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들었을 때 화질도 되게 고화질로 나옵니다. 네, 확실히 아직까지는 AR 글래스의 편의성이 개선돼야 될 점이 좀 많이 보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렇게 세팅을 마치면요, 이렇게 주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제가 안정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는 앞에는 안 보이지만 이 밑으로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무게감도 있으니까 이 커버 빼고요, 이런 빔하고 연결하는 거 이것도 그냥 안 하고요, 그냥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유선으로 연결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영상 보는 용도로, 그리고 비행기 탈 때 미리 저장해 놓은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을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엑스리얼 AR 글라스를 주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영상을 보는 용도를 설명드렸다며, 지금부터는 영상 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활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게임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심이 많아가지고 엑스리얼에서 이걸 게임할 때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뭐 그리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걸로 게임패드를 연결해서 레이싱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할만했습니다. 야, 쩐다. 내가 게임하고 있는 장면 남한테 안 보여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게임을 하겠다는 거야?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있어. 진짜 좋은데? 물론 집에 고주 사이로 지원하는 대형 모니터가 있으시다면 굳이 이걸 착용하면서 게임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집에 사용하는 모니터가 작으시거나 아니면 집이 아니라 외부에서 게임을 하신다면 이거 착용하고 게임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을 영상이나 게임 외에 굉장히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AR 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들면 원래 있었던 모니터 화면 양옆에 이렇게 화면이 하나씩 더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와우. How can it possible? 와, 나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여기에 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두 개의 모니터가 더 있는데 마우스를 전환하는데 전혀 렉이 없어요. 나 방금 되게 놀랬어. 그리고 설정에서 화면 크기를 포함해서 거리까지 이렇게 상세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런 공간 컴퓨팅을 구현한 기기를 꽤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렇게 만족스럽고 설정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기기는 이 기기가 처음이에요. 보통 요즘 좀 알려져 있는 이런 공간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은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머리에 되게 크게 쓰고 앞뒤 꽉 막혀 있고 무게 무겁고 머리 다 망가지고 화장하고 있으면 이게 기기에 다 묻고 막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단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선글라스 디자인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CES 전시장에서 이거 공간 컴퓨터 기능 한번 써본 다음에 와, 이거 나도 진짜 실제로 작업할 때 써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게 베타 기능이라 그런지 일반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윈도우 앱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그리고 맥용도 제가 써봤는데 흔들림 보정이 현장에서 쓰던 것보다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엄청 좋은 공간 컴퓨팅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제가 부스에서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 이 기기의 킬러 기능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주로 엑스리얼 에어2랑 에어2 프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이었다면, 이번 CES에서 공개된 엑스리얼 에어2 울트라를 이용하면 이 AR 글라스에서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에어2 울트라에는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가 달려있고 6축 자유도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부스에서 좀 체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외부 카메라를 이용해서 제 손의 움직임을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오우 이렇게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보조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메뉴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확실히 에어2 울트라는 이게 단순 모니터 기능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기기였어요. 가능성을 보여준 기기였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개발자를 위한 기기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리얼 에어2 울트라와 같이 좀 미래를 바라보고 만든 기기도 실제로 체험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엑스리얼 공동 창업자님과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엑스리얼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단순히 이거를 선글라스 디자인의 모니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기기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는 공간 컴퓨팅 기능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알려주셨고, 자, 그분께 이 기기에 좀 아쉬운 점들로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진짜 다 고쳐주시겠다고 확답까지 해주셨는데, Minimum brightness is a little bright, I guess. really? I want cut off the minimum bright.
I want. I will relay that message to our product team. 아, really? Yes, yes. 개발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살펴본 엑스리어 에어2랑 에어2 프로 그리고 에어2 울트라였어요. 제가 처음 이 제품을 딱 받아보고 딱 써보고 가격을 딱 확인한 다음에 바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바로 시기상조였습니다. 무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거웠고 흔들림 보정도 자체적으로 안 돼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금 어지러웠고요. 그걸 보정하려면 스마트폰에 또 앱을 깔아야 되는데 그 앱을 깔아서 실행하게 되면 넷플릭스 화질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행도 잘 안 되거나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와, 이건 진짜 아무리 내가 솔직하게 리뷰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거 진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이렇게 넷플릭스로 영화 몇 편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랑 같이 제가 넷플릭스를 연달아 9편을 봤는데 그거 다 보고 나니까 와,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게임도 돌려보고 공간 컴퓨팅 기능까지 써보고 나서 든 느낌은 와, 이건 진짜 기능만 맞으면 정말 좋은 기기가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AI 글라스 시장이 완전히 성숙화된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품이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도 아니긴 한데요. 이번 엑스리얼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여기에 제 로고를 박아서 이렇게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런저런 선물들을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자기 전 AR 글라스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비행기 탈 일이 많아서 비행기에서 넷플릭스 보시고 싶은 분들, 또 대형화면으로 게임을 즐기시거나 당장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공간 컴퓨팅 기능을 포함해서 엑스리얼의 여러 신기술을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AR 글라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건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